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운명을 걸고 출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은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 최근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어떠한 곳이라도 나가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2부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다음 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온주 후보를 모셨고요.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를 모실 생각입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적 사건 파문 이후 한동안 현실 정치와는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대선 패배 86일 만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러나 출마 자체에 대한 후보들 간의 비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출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TV 토론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워낙 이제 반복되는 질문, 비판 때문에 대답하시는데 좀 많이 곤혹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전당대회가 국민의당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토론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도 오늘 반복되는 질문을 좀 드리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발표 이미 출마 선언문에서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만 짧게 이번 전당대회 후보로 나서게 된 배경, 출마의 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거치면서 당이 소멸될 수 있느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여당이었는데도 사라졌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참패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경력 관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이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예. 바로 그 부분,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에 당이 공중분해된 부분을 어제 토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동영 후보는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유능과 무능, 책임과 무책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비판을 가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선거 패배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정부가 무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정권 실세 그리고 당 의장이 정동영 대표 아니셨습니까? 정동영 후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계속 한 번 했던 실수 다시 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계속 일정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지방선거를 대표로서 치렀던 그리고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예. 금요일 이현주 후보도 그런 지적을 했고요.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 연결선상에서 사당화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당의 공식 조직이 아닌 뭔가 비밀리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출마 자체의 비판과 좀 연결지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정치적인 공세입니다. 당 경선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소통에 저도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에서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의 체계 시스템입니다. 개인 간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 전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는 제대로 된 공조직 그리고 또 중앙당과 시도당 간에 제대로 된 소통 채널, 체계 그런 것들이 정보 공유가 다 체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당 구성원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제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당원 논란 자체도 예. 정치적인 공격인 것이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 주장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당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모순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찌됐건 국민의당을 창업한 창업주로 지칭을 받고 있고요. 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 이후에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서운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소회가 있으신지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에게 있고 제가 부족했던 점들 돌아보면서 계속 바꿔나가려는 노력들 끊임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로 어찌됐건 이 전당대회에 관심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컨벤션 효과와 함께 지금 바닥에 있는 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당 지지율은 그런 효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지자분들, 국민의당 지지자분들이 작년 총선 때 생각해보면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신뢰를 주셨습니다.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 특징이랄까요? 그것은 정치권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대로 정말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확신이 들 때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그리고 또 이번 가을 동안 정기국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가 계속 모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이번 대표 출마의 가장 큰 핵심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라고 꼽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만,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뭐 당대표 출마 여부와는 좀 별개로 어찌됐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직접 좀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모신 김에 직접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원칙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당 혁신을 통해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년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는 진영이 갖추어졌을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당과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는 하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를테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당이 원한다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길은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당과 당원의 요구가 있다면, 저는, 제가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라는 것이 이제 한 지역이 아니고, 당대표가 이 전체 선거를 주관해야 하는데 당이나 당원의 뜻에 따라서 한 지역의 선거에 광역단체장 어디든 나가게 된다면은 전체 선거의 틀은 어찌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과 당원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공동대표로서 이 지방선거를 지휘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총선은 정치 신인이 당선될 수도 있지만 이 지방선거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지고 어느 정도 신망받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으니까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가 뽑히면 9개월 후가 바로 선거입니다. 270일 정도 남았는데 전국에 253개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곳씩 방문해야지 겨우 한 번 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대표가 돼서 제대로 당 혁신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재 영입을 하면서 진영이 갖춰졌을 때 그 역할에 대해서 당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전당대회가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남계와 비호남계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당은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은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선출된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민주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민주정당이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로 뽑힌다면 다른 이번에 함께 경쟁한 후보들과 같이 이 당을 제대로 다시 살려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이 당의 정체성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향후 호남계 의원들이라든가 일부 이제 동교동계 원로 이렇게 정치적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라든가 연대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쪽으로의 연대 또 통합 시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의견이 또 당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다 말씀이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지금은 다른 당과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5%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정당입니다. 거의 그 사망 직전입니다. 그런 당에게 가까이 가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연애할래 이렇게 묻는 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살아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 당이 중심을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심만 제대로 세운다면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제3의 어떤 정당의 목소리 이것이 꼭 양극단의 정중앙의 어떤 산술적이고 계량적인 위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아마 네. 국민의당에서도 그동안 협치할 것은 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민의당이 매 사안에서 비판의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결국은 여당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당 당 대표가 되면은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를 세우는 대표가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생과 국익의 최우선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정책과 방향이 지금 정부 여당과 같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그게 아니면 반대를 하고 오히려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예. 저희들의 더 나은 정책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배기를 놓고 봤을 때 그 정체성 측면에서 국민의당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어떻다고 보시는 것인지 말씀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사안별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점들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탈권위주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너무나 급하고 졸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왕에 그 정책을 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의 부작용들이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대안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더 이제 사안별로 보자면 저는 인사 문제가 지금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인사 5원칙 발표를 했는데 예. 결국은 그대로 인사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중적인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 외교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외신을 접한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전쟁이 나기 직전 같은 분위기로 외국에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엄중하게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짧게 제가 단답형으로 한 말씀만 더 듣고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핵 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답을 들을 수 있을런지요? 지금 시기는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이 맞는 대응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면 그것은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시 순환 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옳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일 피곤하실 텐데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